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,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아마 그 유산균을 많이들 드실 거예요. 예, 많이들 드실 건데 뭐 거의 뭐 국민 영양제 중에 하나죠. 네. 그래서 유산균은 뭐 이름 자체도 긍정적인 그런 네이밍이 되어 있어서 유익균, 유산균, 그래서 뭐 장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제품들이 있죠. 그리고 가격도 뭐 1, 2만 원대도 있고 VSL 넘버 3인가요? 그 TV에서 예전에 효과가 좋다, 아토피 환자의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나온 적이 있어서 뭐 한 달에 뭐 14만 원 이렇게 하는 유산균도 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엄청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뭐 변비가 있어서 먹어서 변비를 개선하려는 분도 있을 거고요. 변이 묽은 변을 봐서 이런 설사, 묽은 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스가 많이 차서 뭐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먹어두면은 좋은 거겠지. 유익균이고 유산균이니까 내 장에 도움이 될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뭐 고함량의 뭐 수억 마리부터 수십억, 뭐 100억 마리까지 있고 뭐 어떤 유산균은 천억 마리 유산균도 있고 또 사균 중에서는 뭐 1조 마리의 그런 유산균도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,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유산균은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 유산균은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죠. 그래서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익균이 되겠죠. 유익균. 소장에 사는 락토바실러스 그 균주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젖산균이 그 유산균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그 유산균하고 유산균을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유해균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유해균하고 유산균 이 두 가지를 이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유산균은 유익균, 좋은 균주고 유해균은 몸에 해로운 그런 균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뭐 이 중간에 있는 중간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은 장이 위장이 안 좋아서 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, 이런 결국에는 소장하고 대장에 안 좋은 유해균이 많다. 유해균이 많이 있어서 이 균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유산균을 복용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산균이 부족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보통은 유해균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유산균을 넣어서 해결을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산균 다양한 제품들을 저도 처방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유산균을 공급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유해균 자체를 제거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유산균을 주입하기 전에 먼저 유해균을 정리하고 줄여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심지어 유산균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유해균만 정리를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유산균을 먼저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해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그릇이 있죠. 이게 장은 하나의 이게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영어로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릇이죠.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지저분하게 찌꺼기 같은 거 지저분하게 이렇게 그릇이 오염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고 좋아지게 한다고 깨끗한 물을 넣는다고 해서 이 그릇이 깨끗해지진 않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거지를 먼저 해줘야겠죠. 그릇 자체를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담아야겠죠. 그래야지 그릇이 깨끗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. 마찬가지로 장도
이 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지저분하게 염증 물질이나 안 좋은 균이 잔뜩 붙어 있으면은 그거 먼저 청소해 주는 역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균을 넣어줘야지 효과가 있거든요. 이 장 속에는 균이 뭐 수십 조에서 뭐 수백 조까지 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중에서도 유해균이 잔뜩 그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 수십 조 개의 안 좋은 세균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유산균 몇 억 마리 넣어준다고 해서 그 장이 좋아질 확률은 많이 떨어지거든요. 또 하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치 수영장이 그 오염이 되어 있는데 지저분해져 있는데 거기에다 생수 500cc, 500ml 그거 한 통 부어 준다고 해서 한 통 부어준다고 해서 그 수영장이 깨끗해지진 않거든요. 그 수영장이 오염되어 있는 수영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을 다 비우고 수영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어줘야지 수영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우리 장에 있는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속에 있는 유해균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유산균을 보충을 해주는 게 우선 순위가 되는 것 같고요. 실제로 환자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증상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검사 결과상으로도 훨씬 더 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런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유해균 지표 있었죠? 예, 그래서 유산균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저는 이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, 그 지표가 우리 혈액검사에서 BUN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, 기능의학적으로는 이 BUN 수치가 15 이상 상승되어 있으면 또는 크레아틴으로 나누었을 때 15 이상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장내 유해균이 높다는 것을 뜻하니까요. 본인들이 검사한 그 혈액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은 나의 BUN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BUN하고 크레아틴 비율을 봤을 때 그 수치가 15에서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음식에 따라서 일시적인 그런 음식에 따라서 이 BUN 수치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계란을 최근에 많이 먹은 사람은 당연히 그 BUN 수치가 떨어져 있을 거고요. 장이 안 좋아서 일부러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BUN 수치가 오히려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높다고 해서 꼭 유해균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해서 유해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대략적인 환자의 임상 증상하고 수치를 파악을 해보면은 환자의 그장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하는 검사로는 이런 소변 유기산 검사가 있거든요. 이 환자도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소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대사 물질들을 파악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유기산 검사를 하면은 그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그런 세균이 잔뜩 모여 있는지 많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유산균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 수가 있고 그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뭐 현기성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곰팡이가 장 속에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해균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일반 세균이 많을 수도 있고 유산균이 부족할 수도 있고 클로스트리움 균주가 있을 수 있고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해균이 어떻게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일반 세균이 많을 때와 클로스트리디움이랑 곰팡이, 유산균 요거에 따라서 치료 처방이 네 가지 영역으로 다르게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해균이 많은지 적은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BUM뿐만 아니라 이런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좀 더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변 유기산 검사가 되겠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대변으로 하는 겉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장기능 검사하는 게 있어요. 이제 그거는 대변을 채취해가지고 미국 제노바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대변을 채취해야 되는 양도 상당히 많고 대변 채취도 좀 쉽지가 않고요. 그리고 검사 비용도 이제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상당히 고가의 검사입니다.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은 뭐 기생충이 있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어떤 안 좋은 세균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
그 검사의 장점은 어떤 약물을 썼을 때 그 균이 잘 죽는지, 어떤 항생제나 천연 항생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지, 그거를 가이드해 주는 역할까지 해서 장의 세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겉 펑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제일 좋은데, 현실적으로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검체를 보내면은 결과 뭐 오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검사가 가장 좋지만, 그 검사는 하고 있지 않군요. 하고 있지 않고 비위엔을 저는 주로 체크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한번 퀴즈를 드리면은, 가장 안 좋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세균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유해균은 뭘까요? 가장 안 좋은 유해균은 뭐가 있을까요?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가장 안 좋은 유해균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세균인데 바로 헬리코박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위에 살지만, 이 헬리코박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산 저하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세균이 소장하고 대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 좋은 유해균은 헬리코박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세균을 치료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내가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, 그것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퀴즈는요. 가장 중요한 유해균 원인은 뭘까요? 예, 유해균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? 여러 원인이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유해균이 잘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? 그 원인은, 가장 중요한 유해균의 원인은 저는 위산 저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위산 저하가 생기면은 윗속에서 그 외부 음식을 통해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, 뭐 기생충, 곰팡이,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,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장내 소장하고 대장으로 유해균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, 헬리코박터와 위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오히려 그 유산균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소화가 잘 되고 위산 관리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위장병을 한 방에 고치는 방법인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가지고 한 번에 100번 이상 씹어서 입속에서 1차 소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, 제가 전에 강조드렸던 내려놓고 젓가락을 놓고 식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구강에서 하는 1차 소화를 충분히 잘 하는 것도 장내 세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. 100번 씹기,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위장 관리에 있어서, 특히 장내 유해균이랑 유산균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. 그걸 한번 꼭 더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음, 혹시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.